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4월 5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우산업이 상한가를 갔죠. 그렇게 테마주로서 이름을 자주 나타내진 않았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 좀 거래대금이 나왔었고요.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 이 화살표 표시, 상한가 표시가 없죠. 그만큼 평소에 끼는 좋지 않았던 종목이고 거래대금도 그 전에는 이렇게 좀 잔잔하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한 이유는 LG전자의 전기차 PCB 납품이라는 그런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을 했고, 관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우산업이 LG전자 분할 결정 속에서 전기차 전장 PCB 납품 사실 부각, 이런 뉴스가 있고요.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의 철수를 확장키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현우산업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자동차, 전기차 전장 생산업체에 PCB를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 철수가 전장 사업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는 이사회에서 7월 31일부로 MC 사업 부문 휴대폰 사업을 생산 및 판매를 종료를 하는 내용을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차에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바로 이 현우산업이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갖고 거래 대금은 1,0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앞에 있는 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이런 경우에 이 위에서 매매하는 것은 이 매물대에 걸릴 수도 있지만요. 저는 내려올 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재료가 지금 괜찮기 때문에 아마도 이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흐름을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는 손오공이 있는데, 손오공은 이 안에 1차 상승 이후에 박스권으로 계속 등락을 반복하다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속도도 좀 빠르게 상승을 해서 바로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이 종목의 뉴스를 한번 보면 디즈니가 자체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제휴관계 정리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있고요. 디즈니는 2019년도에도 디즈니 플러스를 선보이기 전에 넷플릭스에 콘텐츠 제공을 중단을 했으며 웨이브에도 제공을 지금 중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진출한다는 그 뉴스가 좀 나오면서 관련주인 손오공이 상한가를 갔고요. 지금 신고가죠. 차트를 좀 이렇게 크게 봐도 최근 들어서 아직까지 위에 있는 산은 많지만 지금 최근에 한 2년 정도까지는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일화학을 보면 이 종목은 뉴스를 보면은 김영수 감사위원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고려대학교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죠. 그래서 재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거래대금도 약하기 때문에 흐름을 보려고 넣어놓긴 했지만 아마 매매는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두나무 관련주 중에서 하나투자증권 이 우선주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선주를 제외한 종목 중에서는 이 종목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기술 투자라던가 대성창투가 흐름이 좀 괜찮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윤석열 관련주가 좀 조정이 나왔죠. 여기를 보면은 어제 엔니 능률이 가장 상승폭이 컸었는데 고점에서 음봉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런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중에 좀 투매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그 매수가까지는 한 번에 오기는 아직 좀 어렵죠. 그만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 그 안에만 좀 조정이 오면 한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관련주에 대해서요.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도 뉴스를 한번 보면 재보선 후 출사표 던지는 윤석열의 보관은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게 뉴스라기보다는 약간 좀 찌라시성인 것 같긴 한데요. 여기 보면요. 정치권에서는 재보선이 끝나면 전국이 급속히 대선판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이미 차기 대선 출마로 마음을 굳힌 윤 전 총장이 공식적인 출마 선언과 함께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 보면 차기 대선 출마로 마음을 굳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기자가 어떠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믿기는 그렇고, 일단은 윤석열의 행보상은 정치를 할 것 같은 행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당연히 검찰총장이 지금 사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정치하겠다 이렇게 나서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뉴스가 있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선거를 앞둔 국면이라 공개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지만 재보선 이후에 출사표를 국민에게 내놓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왜 정치를 시작하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지, 차기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어떤 비전과 꿈을 실현해 보일 수 있는지 호상이 밝힐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만 보면 대선 후보로서 나서는 것을 기정사실화를 거의 해놓고 뉴스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근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찌라시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하지만 지금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당장에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정치 안 하겠다 이런 말만 하지 않으면 눌림이 온 이후에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워낙에 강하게 들어왔죠. 이 윤석열 관련주 중에서는 덕성, 서현, 엔니능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할지는 이 분봉을 한번 보면요. 오늘 장중에 투매가 나왔다가 반등을 했는데 반등 폭을 보면 됩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반등 폭이 좋았나. 덕성 같은 경우에 대략 17%그 정도 반등이 나왔죠. 서현은 이 정도부터 보면 8%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엔니능률은 최근에 상승폭은 가장 컸습니다. 눌림 이후에 반등은 11%, 1% 나왔고, 이 정도 순서로 되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면 덕성을 최우선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서현하고 엔니능률은 약간 비슷할 것 같은데, 엔니능률이 조금 더 움직임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등 폭도 그렇고 엔니능률의 차트 위치가 아직까지 좀 더 높죠. 서현은 약간 이제 좀 빨리 더 내려오고 있고요. 덕성이나 엔니능률에 비해서. 그래서 순서를 덕성, 엔니능률, 서현 이 순서로 보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보유주를 보면 DPC는 어제 오늘 좀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지금 상승폭이 좀 커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서 조금 물량을 좀 비중을 축소를 했고요. 일부 물량은 계속 보유 중인데 여기에서 또 조정이 온다면은 이전에는 제가 이 부분을 지지 라인으로 보고 계속 여기에서도 이 라인에 오면 또 물량을 늘려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여기 거래대금도 좀 실렸고 전고점도 뚫었고요.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오기는 어렵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은 여기에서 대략 상승하기 전에 이 구간이 어느 정도는 지지 역할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죠. 그래서 내려온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더 하고 차익 실현을 더 하고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비중을 다시 한번 채우고 이 그랩의 상장 재료가 나올 때까지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할 생각입니다. 이 DPC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바이오다인이 9%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매매 내역을 보면 매매가 한번 꼬였었죠. 이 부근에서부터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 수익권에서 매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도가를 7만원 약간 아래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요. 매도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종목이 물렸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여기가 거의 6만 5천 원대부터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중간에 약간씩 분할 매수를 했고요. 좀 더 낮은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분할 매수가 되지 않았고 반등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약 손실권에서 일단 절반 정도 덜어내고 그리고 본전에 나머지 물량 정리를 하면서 거의 뭐 손실폭은 크지 않게 약 1% 미만 그 정도로 이 바이오다인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이오다인이 물려있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달 계좌가 이제 좀 좋아지고 있고요. 계좌를 한번 보면 이 수익이 지난달에 물려있던 게 올라오면서 이 발생된 수익이고요. 원래는 지난달에 수익이 더 좋았는데 바이오다인이 좀 크게 밀리면서 지난달에는 본절 부근에 마무리가 됐고 이번 달에 이제 본탈이 되면서 본전 부근에 매도가 되면서 이번 달 수익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69번은 뭐 그냥 약간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고 KTB 계좌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 바이오다인이 많이 물려 있었죠. 거의 200 넘게 물려 있었던 것 같은데 비중이 좀 워낙 평단가가 높은 데서부터 물려가지고 좀 많이 물려 있었는데요. 120만원 정도 올라왔고 DPC가 어제 오늘 반등이 좀 잘 나오면서 이쪽에서도 100만원 정도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이미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매매를 통한 수익이 아니라 지난달에 물려있던 종목이 반등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평가액이 늘어난 부분이죠. 이렇게만 천천히 매매를 해도 꾸준한 수익은 나오더라. 그런 의미로 이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예약 매매로 월세 벌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월세라고 하는 부분이 한 달 동안 열심히 매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아니라 최대한 이 주식 시장에서 시간적인 구애를 많이 받지 않고 꾸준하게 발생되는 그런 수익을 월세 수익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좀 편안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을 저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관심 종목들을 보면 뭐 조정이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심 종목을 봐도 상당히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거의 이 윤석열 관련주 이 종목들이 눌림이 나오지 않으면 매매할 만한 종목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다인은 이제는 종목을 삭제를 하고요. 관심 종목 정리는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